안녕하세요. 조선베이지 홍원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디지털 스킬업 저희가 시리즈 지금 오늘 4일차입니다. 그동안 화상회의 또 노트 다양한 것들을 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또 특별합니다. 오늘은 원노트라고 하시면은 우리 브랜드인가 하시는데 이 작업창, 이 작업하는 하나의 문서로 할 수 있다는 이 툴을 노션과 콜라비 대표되는 이 두 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파워 유저분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워낙 또 업계에서도 개인적으로 많이 유명하시고 배우려는 분들 많은데요. 이 두 분의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어떻게 협업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전시진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노션 하면은 전시진 연관 검색어 쓸 정도로 진짜요? 네, 엄청나던데요. 저도 검색해봐야겠습니다. 네, 실물을 오늘 처음 봐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업무형 협업툴 잔디에서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노션은 취미로 하고 있는 전시진입니다. 노션 한국 사용자 그룹, 국내에서 제일 큰 한국 사용자 그룹 운영하고 있고 업무와 일상을 정리하는 새로운 방법 노션이라는 책을 공동 저자로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알겠습니다. 취미가 이 정도면은 네. 또 다른 취미도 있으십니까? 엄청난데요. 다른 취미는 글쓰기, 글쓰기. 블로그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워낙 노션에 대해서 많이 이제 알려지고 또 사용 경험들에서 되게 이제 오늘 기대하시는 분도 많고요. 하여튼 기대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콜라비 글로벌한 이런 서비스는 노션에 있다면 한국에 또 콜라비라는 또 서비스도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한현익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서 교육팀에서 일하고 있는 한윤규입니다. 저는 콜라비를 좀 다양한 곳에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정부 관련 거버넌스나 아니면 후배들 멘토링 할 때나 아니면 저희 업무할 때도 일부 부분 프로젝트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데요. 아까 노션을 하시는 게 취미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냥 교육혁신, 그다음 사회혁신 관련돼서 이것저것 하는 게 취미여서요. 그런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제로 또 코드 40이라는 또 소프트웨어 교육 글로 프랑스에 에꼴 40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에꼴 40입니다. 에꼴 40입니다. 자, 이거 깜빡할 뻔했습니다. 실제로 그 소프트웨어 교육을 아카데미를 또 하는 데에서 쓰고 있고 또 거기서 하시니까 그런 경험들을 오늘 많이 나누실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션에 대해서 어떤 기능들 또 어떻게 정말 쓰고 계시는지 어떻게 도입을 하면 좋을지 오늘 자료를 많이 준비하셨는데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에 노션이 국내에서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떻게 제가 잔디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목차는 노션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도입하는 방법, 제가 컨설팅이나 강의 같은 걸 하면서 기업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도입하는 방법, 노하우, 아주 작은 노하우, 그리고 노션의 장점, 사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개고요. 노션은 서비스명은 노션이고요. 본사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노션 1.0 버전이 출시했고 현재는 2.0, 2018년에 출시한 2.0 버전으로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현재 약 40명에서 조금씩 계속 늘고 있고요. CEO는 이반 자오라는 중국계 미국인 분이십니다. 2020년 4월 2일에 엄청난 기사가 떴습니다. 2019년까지 노션이 투자를 받지 않기 위해서 구글 맵에서도 주소를 지우고 도망다닐 만큼 투자를 받지 않는 기업으로 유명했었는데요. 2020년 4월 2일에 무려 2조 원, 한화로 2조 4천억 원 정도의 투자를 받게 되었다는 기사가 떴고 갑자기 9천억 정도였던 노션의 가치가 2조 4천억으로 훌쩍 뛰어 올라 버렸습니다. 2조 4천억이요? 네. 와, 믿기지 않는데요? 네. 스케일이 확실히 다르네요. 실리콘밸리의 투자 규모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예. 그런 기사에 힘입어서 국내에도 많이 소개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매일경제에서 단독으로 인터뷰를 해주시고 중앙일보에서도 국내 노션을 소개해주는 기사들이 점점 나오게 됐습니다. 기사들을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대한민국, 저희 한국은 글로벌 사용자 규모가 세계 2위예요. 이게 이런 세계 2위라고 하기에는, 세계 2위라고 하면은 얼마나 큰지 모를 수도 있지만
미국 다음으로 진짜 많은 사람들, 국내에서만 4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앱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 그룹은 전 세계 커뮤니티 중에서 2위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어요. 1위는 페이스북 그룹에 있는 1위는 18,000명 정도 되는데 저는 15,000명이고, 이게 페이스북 1위는 영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데 저희는 딱 대한민국 단위 국가로만 구분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국가로만 따지면 저희 그룹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한국 그룹이 정말 유명하고 거기에 속해서 배우고 소통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엄청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요. 15,000명이 들어있는데 실제로 페이스북 그룹 인사이트를 보면 14,000명 정도가 활성 유저로 등록되어 있어서 90% 이상이 그룹에서 활발하게 질문을 주고받고 활용 사례를 올리고 노하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노션이 벌써 규모로 압도하는데요. 콜라비 약간 긴장하시는. 자, 어떻게 설명해 주세요. 네, 실제로 보도된 기사로는 400만 명이 사용하고 있고요. 노션 프로는 노션 앰베서더라고 불리는 노션 프로들은 전 세계에 65명이 있고 국내에는 현재 4명이 저를 포함한 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션으로 어떤 회사들이 노션 활용하는지 좀 가져와 봤는데요. 저희 페이스북 그룹에만 올라온 스타트업들의 채용 공고 또는 스타트업들의 회사 소개서 같은 것들을 다 노션으로 만든 회사들을 좀 가져가 봤어요. 대부분 유명한 회사들이고 여러분들도 아시는 회사들이 좀 있을 거예요. 클래스 101, 스타일쉐어, 지그재그, 당근마켓, 팩소, 블랭크 코퍼레이션, 이런 아프리카 TV에서도 채용 공고를 노션으로 만들어서 저희 그룹에도 올리고 또 다른 커뮤니티, 단체 카톡방이든 커뮤니티에 많이 확산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니 채용 공고는 단순하게 그냥 텍스트나 영상 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노션으로 많이 활용했다니까 되게 궁금하네요. 노션으로 만들어지면 웹페이지에 올려지는 것보다 훨씬 더 도달이 빨라지죠. 이 사람들이 노션으로 만들었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타일쉐어에서 사람을 뽑는 데로 보내는 게 아니라 여기도 노션으로 만들었대, 여기도 노션으로 만들었대,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이제 스타일쉐어를 관심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노션에 관심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 싸잡아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크게 확산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워낙 요즘에는 노션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관심 있게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노션을 컨설팅을 하거나 강의를 할 때 어떻게 사람들이 노션을 도입하는 과정을 좀 봐왔는데 보통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본인이 노션을 도입하고 싶은 사람이 대표일 경우에는 아주 쉽게 도입이 됐어요. 동료들에게 노션 도입하자라고 했을 때 노션 쉽게 도입됐는데, 문제는 제가 직원일 경우였어요. 직원이 예를 들면 저희 잔디에서는 이렇게 하나의 협업툴을 아주 강하게 사용하시는 분을 챔피언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챔피언이 직원일 경우에는 좀 많은 과정들이 거쳐지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동료를 설득해야 됩니다. 노션을 혼자만 쓰고 있으면, 동료들과 같이 쓰는 협업툴인데 혼자만 쓰고 있으면 좀 협업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동료들을 설득해야 돼요. 이런 기능도 있어, 이런 기능도 있어. 이때 첫 번째로 도입할 때 중요한 거는 동료들이 어려운 기능들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최대한 제가 템플릿을 만들어서 그냥 여기에 텍스트만 입력하면 돼 라고 동료들에게 먼저 던져주는 게 도입할 때 가장 중요합니다. 동료들은 내가 이걸 뭔가를 해야 돼? 내가 이런 기능을 써야 돼? 내가 이런 걸 만들어 봐야 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려움을 느껴서 거부감을 느낄 수 있어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처음 보는 UI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제가 만들어두고 여기에 들어가서 키보드로 글자만 써 라고 해주시면 충분히 쉽게 이해하고 글자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카톡에 채팅하는 것처럼 디스크립션에다가 의견을 남겨, 여기까지만 하면 돼 라고 설명을 해주면 이제 그 템플릿을 이용하면서 이렇게 쓰는구나, 이렇게 쓰는구나. 그래서 좀 자주 보게 되고 좀 더 익숙해져서 동료를 설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템플릿과 함께 동료 설득을 하고 동료가 이제 필요한 게 궁금한 게 되죠. 필요한 것을 궁금해하게 되죠.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나도 이거 해보고 싶어. 라는 순간 이제 교육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동료들에게 좀 더 원하는 방향으로 이런 건 이렇게 하면 돼, 이건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알려주면 동료들이 점점 확산되게 되고, 그럼 그 동료가 또 다른 동료에게 알려주고 점점 퍼지게 돼요. 이제 다 같이 동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대표님께 찾아가죠. 대표님, 저 이거 쓰고 싶습니다 할 경우에 대표님은 그게 뭔데? 라고 하시겠죠.
그럼 그때 또 똑같이 템플릿을 만들어 드립니다. 대표님, 저희가 이런 걸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여기에 텍스트만 입력하시면 저희가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설득을 하게 되고 대표님이 마음에 들었어요. 좋은데? 어떻게 쓰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할 때는 대표님 교육이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대표님 교육하고 대표님까지 마음에 들면 도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이게 지금 꼭 오늘 노션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저희가 소개할 10가지 이런 좋은 서비스들을 도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걸 어떻게 지금 배울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정말 좋은 프로세스를 짚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협업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같이 써야 되는데 같이 쓰는 상대방들이 많아질수록 본인이 편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설득하는 방법에 있어서 설명을 하고 하는 것도 힘든데 다 필요 없다. 이것만 글자만 쓰면 돼. 맞아요. 그래서 그 니즈를 자꾸 해서 그런 기능 알려줄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자꾸 늘어나는. 네. 아 이런 형태의 접근을 해야지 바로 도입을 할 수 있군요. 그나마 두려움을 없애고 편하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스며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션 사용자 이렇게 많은 또 좋은 또 부분이 있긴 하겠네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장점 부분에 공유가 워낙 편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쉽게 퍼뜨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또 팁 하나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노션의 장점입니다. 네, 영상 한번 보고 할게요. 영상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이시나요? 영상이? 틀 수 있어요? Welcome to Notion. Notion is the world's first all-in-one workspace, bringing all of your work, tools, and collaboration together in one simple place. Your information is organized into pages. You can create pages for notes, spreadsheets, projects, tasks, anything you like. Public pages are open, so anyone on your team can jump in and help out. You can also add comments or mention others, making collaboration easier than ever before. With Lego-style building blocks, you can format text, share media, embed documents, create to-do lists. 또 마우스로만 편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플러스나 슬래시를 누르고 키보드 타이핑을 하고 바탕화면에 있는 그림들을 마우스로 쭉 끌어다가 놓으면 그대로 노션에 업로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이미지도 또 하나를 쭉 끌어다가 왼쪽에 갖다 놓기만 하면 이렇게 단을 여러 개 만들 수 있고요. 할 일을 완료했다고 의견을 남기는 모습입니다. 할 일 관리도 노션으로 할 수 있는데요. 체크박스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클릭하면 체크가 완료되고 그걸 또다시 끌어다가 옆으로 옮겨두면 아카이빙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스크탑에서 알림이 오고 그 알림을 모아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소환된 알림만 모아서 볼 수도 있고요. 빠른 검색이라고 해서 원하는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쉽게 검색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모바일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모바일에서도 알림이 똑같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기능도 있어서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을 때도 노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앱들과 함께 노션 안에 담아서 쓸 수 있는 올인원 협업 툴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올인원 워크스페이스라고 해서 모든 업무를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협업 툴입니다. 와, 한 페이지 작업장에서 정말로 누구를 같이 협업을 하고 얘기하고 뭐 사진 음원 붙이고 하는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보네요, 직관적으로. 네, 아주 자연스럽게 마우스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와, 이거 할만하네요. 그런가요? 그냥 입력만 하면 되네, 진짜. 네. 네, 이렇게 영상에서 나오고 많은 기사들에서도 다르고 저희 노션 사용자들, 노셔너들도 얘기를 하는 것들은 이렇게 세 가지 장점이 있어요. 마우스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편리한 사용성, 그리고 누구나 만들어도 똑같은 디자인이 나와서 아주 공통적으로 비슷한 디자인, 예쁜 디자인이 나올 수 있는 디자인, 그리고 쉽게 링크를 공유하고 그 링크를 통해서 협업을 할 수 있는 공유와 협업까지 이런 세 가지 장점을 가지고 노션이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제가 보여드리는 건 위키처럼 사용하는 사례인데요. 장점은 왼쪽에 사이드바에 있어서 각각 페이지를 누르면 지금 오른쪽에 있는 하얀색 바탕화면에 있는 페이지들을 전부 접근을 할 수 있고요.
팀에서 보면 What's new, 미션, 비전 이런 것들이 하나의 바탕화면처럼 되어 있어서 원하는 곳에 제가 어떤 곳에 들어가고 싶다, What's new에 들어가고 싶다 할 경우에는 이 페이지를 누르고 들어가서 쉽게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뭐 구글 드라이브처럼 폴더 하나하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바탕화면에 아이콘들이 막 들어있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곳에 찾아가서 금방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협업 능력입니다. 지금 2번 숫자 2번 옆에 사람 얼굴이 있는 게 보이시나요? 네, 얼굴이 네. 있어요. 이게 검정 이렇게 머리카락. 네, 맞아요. 저게 노션 직원의 얼굴인데 페이지에 들어오면 이 페이지에서 어떤 동료가 이 페이지에서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지까지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페이지가 저 지금 사람 얼굴이 있는 곳이 지금 2번 섹션에 들어가 있잖아요. 저 2번 블록에서 2번을 클릭하고 편집하고 있다. 그러면 저 얼굴이 저기에 있고 또 밑에 파란색 블록 쪽에 있다. 그러면 얼굴이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동료가 지금 어떤 부분을 편집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저는 그 편집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다른 곳에 편집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 명이 한꺼번에 막 5명씩 들어오면 5명의 얼굴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PDF라서 내용을 움직이는 이미지를 볼 수 없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네요.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커서키가 네. 그래서 이렇게 색깔별로 있어서 막 하는데 아이콘 얼굴이 보이니까 더 훨씬 네. 더 이 어떻게 보면 프렌들리하게 느껴지네요. 맞아요. 구글 독스나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그냥 커서나 사각형, 셀로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거는 얼굴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얼굴을 보고 아 지금 이 얼굴 직관적으로 얘가 여기 있구나, 이 사람이 여기 있구나 라고 볼 수 있고 여기를 편집할 수 있구나 실시간으로 상상이 됩니다. 우리 전시님이 고민하면서 이걸 만들고 있겠구나. 네. 막 이거 빠지사고사겠구나 이렇게. 네. 아 재밌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들어와서 얘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공유하는 방법인데요. 오른쪽 위에 링크 쉐어 버튼을 누르면 이런 공유하는 페이지가 떠요. 여기에서 뭐 인바이트 퍼슨 하든 카피 페이지 링크 버튼을 누르면 그 링크를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보내줄 수 있습니다. 보내주면 그 사람들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Public Access라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남들에게 공유를 할 수 있고 그 링크를 가지고 남들이 들어와서 완전 오픈된 링크거든요. 그래서 노션 뭐 저희 페이지에 누군가가 게스트로 들어오지 않더라도 초대를 하지 않더라도 편집을 할 수 있는 기능까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노션 잔디에서 노션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저는 지금 이렇게 이거의 대시보드라고 하는데 저는 잔디라는 곳에서 제가 일을 할 때는 이런 페이지를 열어두고 합니다. 왼쪽 위에는 이제 아이디어, 제가 잔디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일을 하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넣어두는 공간이고 아무거나 던져두는 공간이고요. 팀 컴플리트에는 프로젝트, 오른쪽 밑에 있는 프로젝트 페이지들이 완료가 된 프로젝트들만 저 팀 컴플리트에 넣어둡니다. 그럼 나중에 다음 장에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토스랩에는 토스랩 회사 전체에 관련된 문서들, CMT에는 저희 팀에 관련된 문서들, 마케팅은 마케팅 팀에 관련된 문서들, 프로젝트는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문서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팀 컴플리트 문서인데요. 왼쪽에는 프로젝트 이름들, 그리고 프로젝트가 두 번째 열은 프로젝트 페이지가 만들어진 숫자의 날짜예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언제 시작했는지를 알 수 있고 중간에 세 번째 열은 엔드 데이트예요. 프로젝트가 끝난 날짜. 이건 제가 설정을 할 수 있는데 마지막 네 번째에 있는 열이 이제 크리에이트 날짜와 그러니까 만들어진 날짜와 끝난 날짜를 합산해서 자동으로 계산을 해줘가지고 프로젝트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쭉 관리하고 팀 컴플리트 바로 밑에 202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2018, 2019, 2020 이렇게 연도별로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템플릿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이 템플릿 저런 게 있는가요? 아니면 직접부터 만드신 건가요? 저렇게 팀별로 이렇게 프로젝트 기간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것들은? 프로젝트 기간 계산하는 거는 포뮬러라는 함수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데이트와 만들어진 날짜와 제가 설정한 엔드 데이트를 자동으로 계산해줘 라고 함수를 설정해두고 이제 페이지를 넣고 엔드 데이트를 설정만 하면 알아서 숫자가 툭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보통 엑셀에서 저렇게 리스트를 해놓고 썸 내지는 이렇게 할 때 쓰고 하는데 엑셀 쓰지 않고 노션 자체에서 저렇게 표를 만들어 놓고 함수를 쓰면은 엑셀처럼 그런 숫자들이 쫙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맞아요. 와. 페이지 아까 영상에서 잠깐 보셨다시피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롭하면은 페이지가 이제 어디로 이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위에 있던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여기서 페이지 하나를 가지고 팀 컴플리트로 넘기면 알아서 페이지가 넘어와서 자동으로 함수 계산이 됩니다. 유용하네요. 편리하게 자동화 시킬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저희 잔디 페이지인데요. 지금 GIF가 안 돼서 움직이진 않는데 잔디 소개할 때도 이렇게 노션 페이지를 만들어놨어요. 잔디는 어떤 앱인지 올려두고 지금 잠깐 밑에 보시는 영상 부분이 저기 잔디 유튜브예요. 잔디 유튜브를 저희 인베드를 시켜놓고 지금 재생 버튼이 반쯤 잘려서 보이고 있죠? 저걸 클릭하면 유튜브가 저기 안에서 그대로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자체에 유튜브 영상도 넣을 수 있고 다른 영상 넣을 수 있고 이미지, 녹음 파일 이것저것 등등 다 넣어서 실제 안에서 재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한 소개 페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잠깐 헷갈리는데 저 소개 페이지는 웹상에서 이렇게 똑같이 보여지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메일을 주고받을 때 그 안에 있는 그냥 문서 자체인가요? 웹상에서 크롬 같은 브라우저에서 그대로 똑같이 열리게 돼요. 제가 만든 페이지 그 모양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열리게 됩니다. 그대로 보여지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또 웹에 올리고 뭐 할 필요가 없이 네. 문서 작업하는 것 자체가 이 웹사이트에 보는 사람들 동시에 바로바로 적용이 되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냥 링크만 그대로 뭐 카톡으로 보내든 메일로 보내든 뭐 잔디로 보내든 링크만 보내주시면 그 링크를 클릭하면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수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또 스트레스잖아요. 네. 우리한테 요청하고 뭐 맞아요. 하라고 치는데 근데 맞아요. 이거 자체로서의 수정되면 바로바로 적용이 되니까 엄청나게 유용하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채용 공고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인사팀 분들이 웹페이지에서 채용 공고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은 개발자분들에게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걸 노션으로 만들면 자기가 그냥 혼자서 수정하고 올렸다가 수정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잔디로 진행을 하고 노션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 사람들이 같이 문서를 봐야 되는데 버전업을 다 일일이 시켜주면서 알려줄 수 없으니까 네. 그럴 때는 하나의 문서를 이렇게 다 공유를 해놓고 요거를 수정을 하면 자동으로 볼 때마다 반영이 되는 형태군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웹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니까 똑같이 적용이 되니까 하나 문서를 가지고 모든 게 적용이 되니까 그래서 원노트라고 하는 거군요. 좋습니다. 원페이지라고. 원페이지라 제가 원노트는 경쟁사이기 때문에 언급을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원페이지입니다. 네, 원페이지 대표를 실수를 했으니까 노션. 페이지와 원노트가 다릅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제가 수정을 하면 이거를 보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수정하는 모습까지도 그대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편집을 할 수 있고 다음은 잔디 소개자료 모음이라고 해서 저희가 외부 크리에이터들과 협업을 할 때 예를 들면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저희 협업을 할 때 사용하는 페이지인데 제가 제 소개를 간단하게 이런 페이지 어떤 페이지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놓고 제 연락처도 넣어두고 여기로 연락 주시면 된다. 아래를 읽어보시고 지금 잔디 로고와 잔디 홈페이지, 블로그, 웹사이트,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밑에는 지금 잘려서 GIF로 제가 만들었는데 잘려서 안 보이는데 밑에는 잔디 소개에 관련된 링크들이 쭉 테이블로 있어요. 보여드리고 싶어요. 너무나도. 네, 지금 당장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검색해서 우리 전시진님의 그 프로필을 찾아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저희와 협업을 하는 관계에만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혹시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네,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잔디 세미나 관련된 정보, 블로그 관련된 정보, 경쟁사 비교 자료 이런 것들 그리고 저희가 진행한 소개 자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한 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클릭만 하면 쉽게 볼 수 있는 내용들로만 모아뒀습니다. 이렇게도 노션을 활용하고 있고 다음은 예전에 저희가 잔디 굿즈를 만들었을 때 사용했던 문서인데요. 프로젝트를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맨 위에는 굿즈 리스트들 그리고 레퍼런스들 이렇게 순서대로 쭉 정렬되어 있는데 지금 화살표가 삼각형 화살표가 있어요. 그걸 클릭하면 안에 내용이 열리게 됩니다. 밑에는 테이블로 되어 있고요.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삼각형을 열면 그 안에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죠. 우리가 어떤 레퍼런스를 참고했는지, 어떤 굿즈 아이디어를 냈는지, 그리고 예산은 얼마인지, 그리고 뭐 결제할 때, 굿즈를 결제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한 번에 쭉 담아뒀고요. 다음에 제가 굿즈를 결제할 때 이 페이지 하나만 딱 보면 우리 작년에 이렇게 굿즈를 결제했구나. 이런 아이데이션으로, 이런 생각으로, 이런 논리로 이런 굿즈를 만들어냈고 이런 리스트 중에서 이런 굿즈를 찾아냈구나 라는 식으로 볼 수 있고 결제 방법은 어떻게 했고 이런 식으로 미리 정리를 다 해두면 나중에 비슷한 물건, 같은 물건을 결제할 때도 결제 방식은 그냥 숫자만 바꿔서 그대로 다시 보내드리면 되고요. 저는 여기 안에서 저번에 저희 업체 결제했던 이런 회사인데요.
다시 같은 걸로 주문하고 싶어요 라는 커뮤니케이션도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죠. 이거는 테이블로 만들었던 겁니다. 저희는 뭐 우산, 펜, 노트 이런 걸 만들어 뒀는데 여기에서 단가도 계산을 되고 단가, 최소 주문 수량 이렇게 해두면 또 함수로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 얼마를 구매해야 하는지, 그리고 디자인은 완료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해야 하는지, 견적서는 어디 있는지. 그래서 맨 오른쪽에 보시면 견적서 파일도 첨부 파일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파일을 넣어두고 나중에 그대로 다운받아서 우리가 그때 얼마에 갔더라? 뭐 최소 주문 수량은 이 정도였는데 실제로 우리가 주문한 금액은 이게 아닐 수 있으니까 견적서는 얼마였더라? 이렇게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밑에 조금 살짝 달력 모양으로 나오는데요. 이렇게 아까 위에 올렸던 이 문서들을 일정 형태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데이션을 이때 했고 주문을 이때 했고 디자인을 이때 했으니까 시작은 있다고 제품을 뭐 수요일에 받았다. 그리고 행사는 이때 할 거니까 미리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일정도 캘린더뷰로 관리를 할 수 있어서 한 번에 원 페이지, 하나의 페이지 안에서 아이데이션, 기획, 주문, 결제, 그리고 주문 수량, 일정 관리까지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노션은 드래그 앤 드랍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검색할 수 있고 지금 미국에서 노션에서 제공해주는 템플릿도 60개 이상이 있는데 지금 한국에서도 템플릿을 모으고 있어요. 한국 사용자분들이 알아서 막 템플릿을 제작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하나 쌓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은 또 이제 페이스북 그룹에 들어오시면 한국어로 만들어진 템플릿을 볼 수 있고 많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릴레이션 데이터베이스는 좀 더 고급 기능이기 때문에 좀 궁금하신 분들은 페이스북 그룹에 들어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노션 사용자, 노셔너분들이 답변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짧고 굵게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잘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그 오른쪽에 보면 자유토론이라고 있습니다. 이쪽에 공감하시거나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이쪽에 의견 남겨주시면은 계속 보면서 저희가 바로 여쭤보고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노션, 왜 노션을 열광하나 봤더니 일단 여러 가지 공유하거나 작업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또 이 한 페이지 안에서 여러 페이지 만들면은 복잡하잖아요. 찾기 어렵고. 근데 한 페이지 내에서 내용도 많으면은 일일이 또 찾기 힘든데 계속 필요한 목차, 큰 목차들만 보고 내가 궁금할 때 클릭하면 또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서 정말로 내가 필요한 정보를 빨리 찾고 또 볼 수 있는 부분을 굉장히 쉽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편하니까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네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또 토스랩, 우리 잔디, 이게 첫날 제가 소개했지만 협업 메신저로 또 유명한 또 많은 사람 쓰고 있는 이 잔디에서 또 이런 노션을 또 핵심적으로 많이 쓰고 있고 생생한 또 우리 그 작업했던 것도 보여주니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콜라비. 긴장되시나요? 네. 자, 긴장됩니다. 네, 제가 너무 좋은 솔루션이지만 결국은 자기 옷에, 자기 좋은 옷도 자기 몸에 맞아야 되는 것처럼 다 좋은 솔루션들이 정말 많거든요. 콜라비도 많은 분들이 쓰는 데는 또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콜라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콜라비 발표를 맡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데브리 매니저 한현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저도 왜 안 쳐줬어요? 일단 다시 한번. 저는 전에는 그 크래프톤이라고 해서 그 배틀그라운드하고 테라 만들었던 게임 회사에서 HRD 담당자로 일을 했었고요. 현재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서 그 교육 혁신을 통한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는 저게 뭐 하는 곳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포리투 서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포리투 서울은 프랑스의 에콜 포리투를 가져온 소프트웨어 교육인데요. 현재는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에서 이 포리투 서울, 포리투 마드리드, 포리투 도쿄, 포리투 실리콘밸리 등의 이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통해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이 목적인데요. 콜라비 발표와 좀 관계없지만 혹시 저희와 협업을 원하는 기업이 있다면 저희 설문조사 통해서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반대. 네. 전략적이십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생산성,
협업 툴에 대한 약간 본질을 이야기해 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사례는 그동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요. 저는 약간 그런 쪽에 생산성 이런 쪽에 좀 더 초점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툴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생산성 도구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에버노트는 제가 개인 노트 앱으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노션도 되게 좋아하는 앱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방금 발표드렸던 노션은 특히 굉장히 서비스 확장성도 좋고, 그리고 노션은 약간 문화로서 또 접근하기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약간 협업이라는 측면 하에서 약간 그 내부적으로 협업이 이루어지는 프로세스 상에서는 조금 더 콜라비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왔는데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요즘 대세 협업 툴은 주로 문서나 노트 기반의 서비스들입니다. 문서, 노트 위에 다양한 워크플로어 레이어를 통합, 담당자, 일정, 테이블, 파일 이미지, 할 일, 의사결정, 칸반, 간트 차트 등으로 구분해가지고 협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뭐 드롭박스 페이퍼나 노션이나 또 콜라비도 다 여기에 수속되어 있는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문서 노트 기반 협업 툴이 진짜 대세일까라고 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G2 크라우드 그리드라고 해서 서비스들에 대한 평가를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자료를 보면 4사분면에 보면 슬랙이 꽤 시장을 리딩 중이 있는데요. 근데 2019년 자료를 보니까 문서 기반 협업 툴들이 시장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즉 슬랙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툴은 팀 콜라보레이션, 즉 협업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지 않다고 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문서나 노트를 통해서 그 안에서 협업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결과물을 만드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워크플로우를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가벼운 대화, 토론, 브레인스토밍에서 일들이 점점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노트를 작성하게 되고 정리를 하게 되고 그럼 할 일을 또 관리하게 되죠. 그러면 이 할 일이 생기게 되면 그 할 일을 언제까지 어떻게 할 건지는 일정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럼 그 일정 관리에 따라서 파일이 공유되기도 하고 피드백이 오고 갑니다. 그럼 결국 이 전체적인 진행 상황이 관리되고 결국 업무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협업 툴을 우리가 사용한다면 이런 워크플로우 전체를 한꺼번에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업무 복잡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업데이트와 진행 사항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팀 부서별로 할 일이 생기고 피드백이 대화가 생기고 업데이트가 생기고 이미지가 있고 일정이 있고 결정된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팀 안에서도 프로젝트마다도 발생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데일리 워크로 갑자기 어딘가 이메일 보낼 때, 그 갑자기 어딘가 미팅을 할 때도 끊임없이 업무가 발생됩니다. 그럼 이런 거를 효과적으로 캐치하고 이 업데이트 사항을 모두가 같이 공유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쓰는 협업 툴에서는 이게 가능해야겠다라는 의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협업 툴을 스위칭해서 사용하는 것이 있고 또 한꺼번에 사용하는 게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슬랙, 라이넉스, 팀즈, 그 다음에 여기에 있진 않지만 잔디 등은 주로 토론이나 가벼운 대화나 아이디어 공유, 피드백이 수월한 협업 툴입니다. 커뮤니케이션에 중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노션이나 뭐 애니타입, 클릭업, 콜라비 같은 협업 툴은 노트 작성이나 아니면 할 일 일정 관리, 그 다음에 파일 공유, 진행 상황 관리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하나하나를 쓰게 되면 나머지 거와 계속 이동하면서 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슬랙을 쓰게 되면 다양한 협업 툴의 API를 따와가지고 알림을 받게 됩니다. 그럼 그 알림을 따라서 또 다시 그 협업 툴로 들어가서 실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난다. 그럼 과연 이 생산성을 생각할 때 과연 이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게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하나의 협업 툴에서 관리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생산성 분야의 리더인 칼 뉴포트는 그에 있어서 딥워크에서 이메일 메신저와 같은 피상적인 업무와 컨텍스트 스위칭을 줄여야 한 가지 일에 몰입할 수 있는 딥워크를 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합니다. 실제 제가 일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걸려있는 상황에서는 깊은 사고를 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를 진행하기도 좀 애매하고 계속 한 몇 시간 동안 여러 업무들을 잡고만 있지 뭔가 생산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컨텍스트 스위칭을 줄이고 뭔가 하나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생산성이 증가하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질문인 거죠. 업무 복잡도가 올라갈 때 업데이트와 진행 사항을 효과적으로 캐치가 가능할지, 그리고 실제 회사에서 일할 때 발생하는 모든 워크플로우를 한 번에 담을 수 있을지,
그다음 여러 서비스를 쓸 때 발생하는 컨텍스트 스위칭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제가 협업 툴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업데이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겁니다. 콜라비 같은 경우에는 원페이지 리포트처럼 한 장의 페이지 안에서 협업의 모든 과정을 담아내는 협업 툴입니다. 예를 들어서 PC 웹 랜딩 페이지를 제작한다고 하면 우리는 랜딩 페이지 제작해야 돼 라는 이슈가 공유가 되고요. 그러면 뭔가 회의를 하겠죠. 회의를 하고 나면 회의록이 쌓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할 일이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할 일이 누구한테 멘션을 걸고 누구한테 멘션이 걸고 그 다음에 파일이 공유되기도 하고 그럼 그걸 통해서 토론 및 피드백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협업 툴에서는 업데이트 사항 그리고 이슈가 새롭게 변하는 사항들을 어떻게 확인이 될까요? 대부분 이제 시계열 데이터로 쭉 알림이 쌓입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뭐 하루 휴가 갔다 오면 알림 100개 쌓여 있고 200개 쌓여 있고 뭐 메일에서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시는데요. 뭐 그런 경험이 많고 그러면 그 알림 확인하다가 그 아침 시간은 다 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조금 더 조직감 있게 조금 더 몰입해서 확인할 수는 없을까? 라는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콜라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슈별로 좀 업데이트 사항을 모아놓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사안에서 내가 멘션이 걸린 일 혹은 내가 해야 될 일을 좀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장점을 지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했던 두 번째 질문, 워크플로우에 대한 질문인데요. 사실 이렇게 다양한 워크플로우를 갖고 여러분들은 일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제 콜라비 로고로 표시된 부분들은 주로 콜라비에서 커버 가능한 부분입니다. 노트 작성이라던가 뭐 할 일 관리, 일정 관리, 파일 공유, 피드백, 진행 사항 관리 등은 콜라비에서 커버가 가능한데요. 근데 왼쪽에 있는 부분은 사실 기존의 메신저 커뮤니케이션 협업 툴에서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콜라비를 좀 사용하면서도 이런 부분이 되게 불만이었어요. 뭔가 사실 일이 뭔가 노트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할 일 관리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뭔가 대화를 가볍게 나눌 수도 있고 토론을 할 수도 있고 피드백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다양한 일들을 할 때 우리는 과연 그 일들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이제 같이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딥워크에 대한 이야기 했던 것처럼 결국 하나의 일을 몰입을 해야 하고 그 다양한 컨텍스트 등이 스위칭이 되지 않아야 일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관련해서 좀 찾아봤는데요. 멀티태스킹을 하는 경우에는 IQ가 15포인트 하락이 된다고 합니다. 야근을 할 때나 이제 마리화나를 필 때나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뭔가 여러 가지를 같이 잡고 있으면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일에 좀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 서비스를 오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서비스 안에서 일이 다 이루어져야겠다라는 좀 고민을 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뇌과학적으로 그 부분을 증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또 고민이 여기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발생하는 모든 워크플로우를 담아낼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여러 서비스 쓸 때 발생하는 컨텍스트 스위칭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원래는 콜라비는 오른쪽 부분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메신저 서비스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콜라비 안에서 가벼운 대화, 토론,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또 그 이후부터 노트 테이킹, 일정 관리, 이제 할 일 관리 등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제가 설명만 드렸는데 잘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서 실제 콜라비 안에서 어떻게 업무가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실행하고 계신 거예요? 네, 실제는 콜라비 안에 있는 메신저에서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지고요. 그 대화를 기준으로 해서 업무들이 할당되고 업무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멘션이 걸기도 하고요. 네, 실제 어떤 부분에서 일정을 걸고 할 일을 걸고 그 다음에 표도 만들어 가지고 일을 정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토론 및 피드백도 이루어지고요. 자료 공유도 돼가지고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결과물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되게 빨리 지나가긴 했는데 그 업무의 WIP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인 프로세스를 확인할 수 있어서 이게 진행 중인지, 그 다음에 종료된 건지, 그다음 발의된 건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또
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발의됨, 진행 중, 일시정지, 완료가 지금 이렇게 따로 설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자동으로 내가 설정을 하면 자동으로 배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되게 빨리 지나가긴 했는데 내 할 일을 모아서 볼 수도 있고 내가 요청한 할 일도 모아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일정도 자동으로 등록이 되고 이것도 모바일로도 확인이 좀 가능한 상태, 또 모바일로 작성도 다 물론 가능하고요. 그래서 업무가 종료되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쭉 문서가 정리가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위에서 조금 급하게 지나간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메신저 부분인 거고 아까 영상에 나왔듯이 약간 슬랙의 UI UX와 유사한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평소처럼 나누고 근데 이제 좀 특징이 나면 그 대화의 몇 개를 찝어서 이거를 바로 이슈로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슈에 바로 그 대화들이 담겨가지고 이 업무들을 그 안에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메신저가 나오기 전까지는 콜라비가 되게 그렇게 막 우수한 서비스는 아닐 거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메신저가 나오면서 이 모든 워크플로우를 하나에 담을 수 있겠다. 그러면 나름 이 하나의 서비스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꽤 훌륭한 협업 툴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아까 영상에서 조금씩 보여드리긴 했었는데요. 영상이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못 보셨을 것 같아서 하나씩 찝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칸반 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마다 이게 발의된 진행 중 그리고 완료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이게 각각 이슈에서도 결정할 수 있고 이 칸반 보드에 넘어와서 이동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워크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명확하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투두 문서를 약간 그 투두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에버노트에 오늘 뭐 해야지 하고 정리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메모장으로 정리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콜라비에서는 할 일 업무들을 잘 부여만 된다면 내 할 일을 뭔지 일목요연하게 한 번에 볼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오늘 뭐 해야지? 내가 언제까지 뭐 해야지를 한꺼번에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 이번 컨벤션 클럽에 시청해 주신 분들이 나이대가 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가 요청한 할 일들, 내가 김대리한테 뭘 시켰는데 잘하고 있는지를 요청한 할 일들을 통해서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계속 김대리한테 가가지고 했어? 안 했어? 라고 물어보면 좀 그렇잖아요. 이게 마이크로 매니징이어서 생산성도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청할 일을 통해서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기능도 있다라는 게 좀 저도 매력적으로 좀 다가왔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국내 서비스이기 때문에 최대 장점은 CS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 그냥 물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연락해가지고 와서 컨설팅 좀 해달라. 와서 강의 좀 해달라라고 하면 아마 콜라비에서 직원을 파견해가지고 그 도입에 도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사용하면서 좀 되게 아쉬운 게 많았어요. 일단 첫 번째가 아까 그 메신저 부분이었는데 그 메신저 부분은 이번에 이제 해결이 되어서 좀 다행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아쉬운 거는 아까 노션에 보셨을 때는 좀 느낄 수 있었는데 되게 이쁜 템플릿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템플릿이 좀 아직 부족해가지고 지금 콜라비 팀에서 이런 예쁜 템플릿들을 되게 하반기까지 해서 준비 중이다 라는 답변을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회사에서는 다 아이패드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대부분 회사들은 아이패드를 이제 회사 업무용으로 지급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패드에서 뭔가 콜라비가 원활하지 않아서 제가 맨날 콜라비 담당자 만날 때마다 아이패드에 최적화를 해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하반기쯤에 아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세로 화면에서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가로 화면에서는 아직 최적화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부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좋았는데요. 일단 가격적인 부분. 일단은 프리 플랜으로 거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프리 플랜하고 유료 플랜의 차이는 회사에서 쓰냐 아니면 개인이 쓰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유료 플랜을 넘어갔을 때 프리 플랜에 없는 부분은 주로 퇴사자 관리, 그다음 조직 관리 이런 부분이 주로 있고요. 그다음 개인이 쓰는 데는 거의 무제한으로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숫자 3개라고 쓰여 있는 거는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숫자인데요. 뭐 알림을 안 받으면 되는 거니까 개인이 사용하는 데는 사실 무제한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조직에 도입하기 전에 개인이 한번 사용해 보면서 이 협업 툴이 나한테 잘 맞는지 내가 하는 업무들과 잘 맞는지 확인해 보는 작업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 회사에서도 사실 회사 전체적으로 쓰는 건 아니고 제가 또 중심을 쓰고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 안에 쓰고 그다음 제가 또 바깥 분들과 협업할 때 쓰고 그다음에 주로 요즘은 제가 많이 제안하는 부분은 뭔가 그 정부나 아니면 지자체에 보면 어떤 무슨 뭐 청년정책위원회 무슨 위원회 이런 게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원회에서 이 협업체 안에서 협업이 되면 좋겠다. 그러면 뭔가 직장을 휴가를 내고 오지 않더라도 뭐 같이 그 안에서 토론을 할 수도 있고 같이 그 안에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많이 좀 제안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아는 후배들이나 아니면 뭔가 어디서 멘토링 요청이 왔을 때 멘토링을 진행할 때도 이 콜라비라는 툴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근데 또 이제 협업 툴을 선택할 때는 내부적으로 확인해야 될 두 가지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도입 목적이 어떻게 되냐? 이게 내부 커뮤니케이션이냐 외부 커뮤니케이션이냐 아니면 내부 협업이냐라는 걸 좀 고민을 해서 도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서비스 DNA가 어떻게 되느냐. 사실 이번 컨벤션 클럽이 진행되면서 이 다양한 서비스 DNA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걸 고민해가지고 우리는 어떤 툴을 도입할까라는 걸 조금 더 명확히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콜라비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실 수 있듯이 이메일하고 비디오 컨퍼런싱은 커버를 못합니다. 그럼 이제 이메일과 비디오 컨퍼런싱은 다른 걸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콜라비를 사용하는 조직에 물어보니까 전체적으로 콜라비를 사용하고 이메일은 Gmail을 사용하고 그 비디오는 이제 줌을 사용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사실 이렇게 네, 파워 유저로서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요. 사실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는 콜라비에 직접 연락하셔서 컨설팅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거의 뭐 콜라비 직원이시죠? 직원이세요? 진짜 직원이신 줄. 실제 이제 어떻게 이 협업 툴을 사용해야 되는지 도입하기 위해서 부분들도 실질적인 부분들도 잘 코치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 이게 협업을 할 때, 그러니까 협업이라는 게 뭐 회사 직원 또 다른 파트너랑 일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문서더라고요. 서로에 대한 이런 주고받고 뭐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말로 되지만 기록된 뭐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해야지 문서도 적고 계속 근거를 남아서 이렇게 쌓이고 하는데 근데 이제 문서를 주고받을 때 업데이트하고 뭐 하는 것들이 또 하다 보면 연락도 해야 되고 일정을 잡아야 되고 뭐 다양하게 발생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또 다른 툴을 쓰려고 하는 게 좀 머리 아프더라고요. 네. 그 또 알려줘야 되고 또 헷갈리고.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노션도 그렇지만 콜라비도 그렇고 하나의 이제 문서에서 하나의 그 작업장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쉽게 되니까 일하기 정말 수월한 내가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일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말로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원페이지라는 이 서비스가.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도 빨리 써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두 분의 얘기 들었고 나서 자유토론 우리 방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하나씩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안 보입니다. 제가 하나씩 읽어볼게요. 네. 자, 첫 번째 우리 BN킴 2010님께서 딱 말씀하셨어요. 일반적인 프로젝트 매니저와 뭐가 다른가요? 근데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하면은 직업을 말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제품만에서 서비스에서 이런 걸 말하는지 약간 좀 헷갈리는데 좀 설명을 잘 하시면은. 그러니까 프로젝트 매니저 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아사나나 먼데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거의 일정 관리 뭐 이런 것들이 엮여 있어요. 문서들이 함께 엮여 있고 노션이나 콜라비는 일정 관리 물론 다 할 수 있는데 좀 더 통계보다는 문서 작업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분류도 프로젝트 관리 도구 그리고 원페이지 도구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 도구는 일정이나 할 일 그리고 업무를 태스크 주고 그리고 뭐 간트 차트로 일정을 관리하고 이런 거에 특화가 되어 있고 이쪽은 그런 기능들을 쓸 수 있긴 하지만 문서 작성에 조금 더 특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중도 그러니까 더 주가 되는 부분들이 다른 거네요.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다 문서 작업마다 진행 중인지 완료된 건지 이런 것들 표시할 수 있는 부분들도 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은 노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노션 저장고 사용에 따른 비용이 있나요? 저장? 네? 저장. 그러니까 아까
아까 보니까 동영상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용량이 큰 거를 많이 할 텐데 네네. 비용 조작이 무한정이지 않는 거 아니에요? 구글 드라이브 같은 거는 뭐 기가, 테라 이렇게 쓰는데 네네네. 노션에서도 이렇게 네. 그런 문서에다가 많은 그런 것들을 넣을 때 저장 네. 용량은 어떻게 되냐? 그것도 궁금한데요. 네, 그거는 가격별로 조금 다른데 일단 최근에 5월 말쯤에 노션이 전면 무료화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료예요? 이제 무료 플랜이 있는데 다 무료라는 것은 5MB 이상의 파일만 넘지 않으면 전면 무료예요. 모든 기능이 다 무료예요. 5MB만 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파일 하나. 예를 들면 뭐 콜라비는 50메가입니다. 대결구도 이렇게 갈 수 있나요? 아까 제가 하고 싶은 말 많았는데 참았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시작이 됐습니다. 네, 5MB 전부 무료고요. 그리고 한 달에 4달러, 여기는 6달러던데 네, 4달러만 내면 모든 용량, 전부 연구 보관 그리고 무제한 용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햄버거 하나 값이네요. 4달러. 아주 작은 용량이죠. 아. 네. 그리고 그것도 학생 계정으로 사용하면 그것도 무료로 쓸 수 있어요. 대학교에서 나눠주는 G Suite 계정이나 뭐 MS 계정들이 있거든요. ac.kr 뭐 이런 도메인으로 끝나는 학교 계정을 이용하면 모든 노션 4달러짜리 노션 계정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 5메가 이하는 다 무료고 더 이상일 경우는 이제 4달러 유료 계정으로 하면 된다는 거고 학교나 이런 부분들은 무료로 똑같이 쓸 수 있다.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에돈 팡님께서 질문하셨어요. 노션 콜라비가 위키와 비교했을 때 어떤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UI 외에 기능적인 강점이 있을까요? 그 부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슷한 이런 도구를 위키도 많이 쓰는 해외에서 많이 쓴다고 하는데 그거에 비교했을 때 이제 어떤 강점이 있는지 UI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쓰시는 분들 같아요. 어떻습니까? 노션부터 차근차근하게. 저부터. 네. 노션은 위키로 쓰기에 정말 좋아요. 홈페이지부터 이미 위키를 쓸 수 있다고 기능이 소개가 되어 있고요. 처음에 제가 저희 잔디 위키 페이지를 보여드렸다시피 페이지를 그냥 바탕화면에 박아두고 그 바탕화면에서 제가 원하는 곳에 골라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윈도우 탐색기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한데 컴퓨터를 부팅해서 딱 나오는 바탕화면에서 제가 원하는 곳에 골라서 들어가잖아요. 내 컴퓨터를 가든 제어판을 가든 문서를 가든 제가 원하는 곳에 가잖아요. 그거를 똑같이 위키 형태로 만들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입사자에게 보는 내용들 뭐 저희 마케팅팀, 개발팀, 디자인팀 각각 페이지별로 다 있고 그 페이지별은 권한을 설정 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키로 사용하기에 아주 편리한 툴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우리 콜라비는 어떤가요? 저는 사실 노션, 콜라비, 컴플런스 다 되게 좋아하는 협업 툴이고요. 사실 웬만한 기능은 다 할 수 있다고 봐요, 서로. 그럼 결국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는 약간 주관인데 결국은 저는 이건 주관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근데 이제 그나마 콜라비의 장점을 이야기하면 아무래도 국내 회사이기 때문에 컨설팅 받거나 도입할 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좀 덜 할 거다. 허들은 덜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션의 기능들, 뭐 컨퍼런스의 기능들, 콜라비 기능들은 되게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약간 주관적 기호가 또 결정 많이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같은 부류에 있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고 또 이제 AS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좋은 솔루션들이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슬랙도 있지만 글로벌하게 돼 있어서 AS 부분들은 또 그러니까 물어보거나 빨리 대응해 주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게 쉽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노션 같은 경우는 또 사용자 그룹들이 많아서 아까 자연스럽게 물어보면 대답해 주는 부분이 14,000명이 다 알려줍니다.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노션이 참 좋겠어요. 고객들이 AS 요원도 같이 한꺼번에 되는 부분도 있고. 네, 콜라비는 이제 영업 종료하면 퇴근하시면 답변을 못 할 수 있잖아요. 저희 새벽 3시에도 답변을 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 취미이기 때문에 24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비결이 뭘까요? 그 고객을 그렇게 정말로 이렇게 미치게 만드는 진짜 다들 뭐 콜라비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 개발하는 쪽들이 고객이 정말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도록 하는 부분을 하잖아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뻐서? 예뻐서? 보통 예쁘기 때문에 많이 접근을 하세요. 친구들이 만든 페이지 또는 내 옆에 동료가 만든 페이지를 보고 이거 되게 예쁘네? 나도 한번 써볼까?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제가 어제 아사나와 이 스마트 시트 얘기할 때 딱 아사나를 자꾸 예쁘다를 강조해서 그렇긴 한데 막
막상 보니까 그렇긴 해요. 네. 근데 그냥 유용한 것들도 하는데 일단 첫 번째 기준은 예쁘면은 일단 더 호기심이 생겨서 어쩔 한 수 발짝 더 없죠. 가게 되는 인간의 감각 기관 중에 시각이 가장 강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눈이 예쁜 거에 많이 꽂힐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이게 편리하고 기능이 많고 좋아도 결국에는 예쁜 게 눈이 한번 더 가게 되기 때문에 예쁘다고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으세요. 아 그렇군요. 일단 UI 측면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들 있고 했네요. 우리 콜라비 어떻습니까? 네. 그런 사실 콜라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노션은 제 생각에는 약간 문화로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화의 의의는 결국은 이쁜 거. 그러니까 사실 애플의 그 아이폰이나 아니면 맥 관련된 거에 열광하는 것도 예쁜 게 되게 큰 포인트거든요. 콜라비 같은 경우에 사실 노션만큼의 그런 문화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그건 이제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하지만 기존의 기업들에서 협업 툴로 사용하기에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션은 제 생각에는 약간 대외적으로 사용할 때 되게 좋은 거고요. 아까 그 채용 공고나 아니면 홈페이지를 소개하거나 이럴 때 되게 유용한 툴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회사 안에서, 여기 안에서 협업을 할 때는 콜라비는 되게 그 안에서 뭐 일정 관리라던가 할 일이라던가 이런 게 되게 체계적으로 잘 묶여 있어가지고 협업 툴로 쓰기에는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러 기능들 계속 비교하면서 나한테 어떤 게 맞을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오늘 들으신 분들이 이제 많이 물어보시고 또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뭐가 이제 나쁘다라기보다는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주안점을 두는 것들이.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다 유용한 부분들이 있네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도 우리 얘기했던 이제 원노트 또 그동안 많이 원노트는 경쟁사기 네. 때문에 원페이지. 맞습니다. 아니 이건 원노트입니다. 이거. 아 그래요? 질문이 에버노트 네. 원노트와 비교해서 네. 어떤지. 이번엔 제대로 이렇게 물어봤어요. 에버노트 원노트와 비교해서 어떤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콜라비와 노션이 지금 이제 에버노트나 원노트 같이 거기서도 이런 작업장 기준으로 같이 네. 쓰고 또 공유하는 기능이 있는데 네. 그거와 봤을 때 어떻게 다른지 그거를 좀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는 것 같아요. 일단 에버노트하고 원노트는 안 이쁘지 않아요? 디자인도 있죠. 네. 정말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 저는 에버노트 6년 쓰다가 여기 노션을 넘어왔기 때문에 확실히 차이점을 알아요. 그리고 에버노트랑 일단 에버노트는 기능은 훨씬 많습니다. 노션보다 훨씬 더 많은 고급 기능들, 뭐 예를 들면 PDF를 넣고 텍스트를 검색한다거나 이미지 안에 있는 텍스트를 검색하는 그런 OCR 기능도 있고요. 웹클리핑이 훨씬 더 노션보다 강력하고 좋은 기능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데이터베이스 쪽은 훨씬 더 노션이 특화되어 있고 PDF 관리하기에는 에버노트가 좋죠. 이런 부분은 두 개는 분명히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PDF를 좀 많이 관리를 하시면 에버노트를 추천을 드리고 PDF는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 텍스트를 많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많이 관리하고 싶다. 표 기능을 이용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노션이 훨씬 낫습니다. 에버노트에는 테이블 기능이 있긴 하지만 그거를 뭐 갤러리 뷰로 바꾸거나 뭐 캘린더 뷰로 바꾸거나 보드 뷰로 바꾸는 이런 기능까지는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용하시면 노션이 훨씬 낫고 뭐 PDF 쪽 관리 를 하실 경우 뭐 검색 많이 하시는 경우에는 에버노트가 조금 더 낫다고 볼 수도 있고요. 원노트는 대부분 우리 업계 사람이라고 좀 이상한데 쓰시는 분들은 디자인과 UI, UX 이런 쪽을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렇게 좀 느리다 그리고 뭐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노트를 쓰는 이유는 손글씨가 태블릿 PC를 가지고 손글씨 쓸 때 원노트의 강점은 진짜 뭐 아이패드의 그 굿노트나 노타빌리티 정도까지 아니라면 윈도우 태블릿 쓰시는 분이라면 이제 원노트를 전 못 이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손글씨와 함께 예를 들면 파워포인트 파일 넣고 원노트에 PDF 넣고 손글씨를 하면 강의 들을 때 쓰거나 세미나 들을 때 쓰는 용도로 하시는 거, 뭐 영업하시는 분들 뭐 영업 자료 보여주시면서 동그라미 그리면서 하는 그런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면 굳이 원노트를 쓸 필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 개의 차이점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박하게 또 그 차이점인데, 그러니까 이미지를 많이 쓰는 경우는 에버노트가 좀 더 유용하고 편하고, 그리고 아까 필기라든지 이렇게 자유로운 이런 기록을 남기실 때는 원노트가 편하고, 그리고 표나 같은 주요 사항들은 심플하니 노션이 좋다. 네. 예. 또 우리 또 콜라비는 또 콜라비 네. 입장에서 얘기해야죠. 개인적으로 저도 에버노트 되게 잘 쓰고 있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에버노트는 되게 프라이빗한 노트 앱으로는 되게 훌륭한 툴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뭐 고민하고 있는 거나 제 정보들을 되게 카테고리화해서 되게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되게 말씀드렸듯이 PDF 같은 걸 넣어놓기 되게 좋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되게 유용한 것 같은데, 이게 뭔가 프로젝트 관리라던가 뭔가 할 일 관리라던가 이런 게 좀 체계적으로 되긴 좀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노트 기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트만 거의 기반인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업무가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거로 보기엔 좀 어렵고요. 원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툴이기 때문에 연동성은 좋긴 한데, 뭐 아까 마찬가지로 좀 사용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좀 불편하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좀 투박하다는 이야기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사실 굉장히 저는 이런 뭔가 협업 툴을 선택할 때는 뭐 기능적인 건 사실 대동소이할 수밖에 없고, 주관이 많이 작동한다, 뭔가 다 프리 플랜을 써보고 뭔가 이거 완전 우리 협업 환경에서 적합해, 어울려 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실 권해드립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묘진님께서 또 질문하셨습니다. 노션 콜라비 모두 질문드립니다. 기업용으로 사용 시 클라우드 말고 회사 자체 서버에 설치해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이런 또 이런 것들이 노출될까봐 자체 서버를 두는 경우도 많은데 어떤가요? 노션 콜라비 같은 경우 쓸 때 지금 콜라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오늘 저도 여기 참여하려고 이제 관계자분한테 좀 물어봤었는데요. 저 부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 최근에 미팅한 회사에서 저런 식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아마 저렇게 구축하기로 했다고. 셋이 끝났네요. 다시 연결됐고요. 되면 알려줘요. 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카메라랑 연결. 와이파이가 또 제가 이제 인터넷 연결성이 또 갑자기 또 불안해서 또 끊겼습니다. 자, 좀 전에 그 질문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콜라비 같은 경우 회사 자체의 프라이빗한 클라우드 서버를 활용해서 구축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자, 노션은 어떤가요? 노션은 자체 서버에 구축은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엔터프라이즈 플랜으로 한 사람당 $20가 되는 엔터프라이즈 플랜으로 올릴 경우에는 그거는 본사 쪽에 문의를 해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공식적으로는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말까지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클라우드화 돼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쉽게 접속이 가능하지만 또 그만큼 또 보안에 대한 부분도 많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 하신 것 같고, 우리 비엔킴 2010님이 친절하게 답변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피드백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또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이 또 얘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제 질문도 생각하시는 분들 계속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이제 가장 궁금한 것들이 이제 과연 유용한 팁, 그러니까 내가 쓰는데 두 분이 이제 각각 쓰시면서 이렇게 기능을 하면 참 좋더라, 내가 정말 나는 유용한 팁이 뭐가 있다, 그거를 한번 하나씩만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러니까 노션을 쓰면서 난 이건 정말 많이 쓴다, 이거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노션에서 이미지를 때 슬러시 하고 또 플러스 또 기능도 하고 있지만 나의 어떤 걸 관리할 때 정말 편하더라, 이런 것들을 하나씩 그런 유용한 팁도 하나씩 또 방출해 주십시오. 저는 아무래도 노션에서 다른 협업 툴, 또 다른 원페이지 협업 툴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장점은 데이터베이스 기능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많이 이용하고 웹클리핑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그대로 자료를 넣는 기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크롬에서 들어갔을 때 단축키를 한번 탁 누르고 엔터만 누르면 바로 그 웹페이지에 있는 뭐 기사, 아티클, 뭐 유튜브 영상까지도 노션에 한 번에 들어옵니다. 바로 딱 들어와요. 그래서 그게 그냥 페이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자료 수집을 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뭐 크리에이트 날짜별로 정리를 할 수 있고 연도별로 월별로 정리를 해서 제가 읽은 아티클들을 따로 분류를 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점점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에서부터 뉴스에서부터 저희가 보고 찾을 수 있는 것도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기억할 수는 없고 어떤 건지만 알고 다 내가 자주 애용하는 것들 잘 정리를 해놔야지 나중에 찾아서 또 필요할 때 쓸 수가 있거든요. 처음부터 찾으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에버노트 같은 것들 많이 쓰다가 지금 노션 같은 경우는 그게 데이터베이스 등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찾기 편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아요. 특히 이제 자료 조사, 또 보고서 이런 문서하시는 분들이나 또 블로그, 그러니까 글을 쓰기 위해서도 자료가 많이 필요한데 이거 하시는 분들이 자기만의 이런 저장 창고를 갖는 것들이 있는데 노션이 그런 측면에서 되게 유용하게 돼요.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그 글을 많이 쓰시거나 또 이런 하시는 분들이 그 노션을 많이 찾는 부분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콜라비는 또 쓰시면서 또 어떤 점이 가장 더 유용했나요? 일단은 콜라비 같은 경우에도 같은 원페이지 협업 툴이기 때문에 뭐 노션에서 아까 말씀하신 데이터베이스 부분도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콜라비는 약간 또 초점이 다르다 보니까 그냥 뭔가 이 하나로 연동되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요거 그러면 추진해보자 해서 이슈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할 일로 또 만들고 일정을 만들고 이걸 칸반보드로 보고 뭐 어떻게 워크가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그냥 이러한 큰 하나의 맥락들 이게 그냥 하나의 워크플로우로 진행되는 게 저는 되게 인상 깊었고 사실 그걸 딱 뭘 찝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냥 그런 프로젝트를 할 때 그런 한순간 한순간이 다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뭔가 딱 찝으려니까 생각은 안 나네요, 정확히. 그렇군요. 네. 자, 우리 그 얘기를 들으면서 BN팀 2020님 또 질문을 하셨어요. 이분께서 들으시면서 또 많이 쓰시면서 또 생각하신 것 같은데 문서 생산은 원노트로, 과제 관리는 콜라비로 병행해서 써야 하는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서 생산도 그냥 콜라비로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문서 생산이라는 게 개인의 문서 생산인 건지 아니면 팀의 문서 생산인 건지랑 좀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팀의 문서 생산이라면 그냥 콜라비 안에서 과제 관리도 하고 프로젝트 관리도 하고 다 하면 될 것 같고요. 만약 개인적으로 내가 프라이빗한 노트 앱이 필요하다 이러면 뭐 원노트 쓰시던가 에버노트 쓰시던가 그거는 뭐 개인의 선택일 것 같습니다. 개인의 문서라고 하셨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게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건 좋은데 이것도 써볼까 하시는데 하나씩 쓰다 보면은 연동이 되면 좋은데 또 이거 쓰고 또 이거 할 때 이거 쓰고 그러니까 여러 개 쓰면은 갑자기 뭔가 급하게 뭐 했을 때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머리가 아픈 거죠. 갑자기 또 다른 스트레스가 오고.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심플하게 하나를 제대로 쓰면서 그거를 익히면서 필요한 것들 하나씩 찾아서 넣는 부분이 좋은데 그런 측면에서 아까 콜라비가 이제 그런 전체 이런 여러 가지 그 서비스별 이 표를 보여주셨는데 워크플로우를 보여주셨는데 콜라비 하나로 주요한 것들을 한 번에 다 할 수 있다는 부분 측면이 어떻게 보면 매력적이지 않나. 하나의 작업장 내에서 두세 개의 서비스를 써야 되는 것들을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물론 노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원페이지 서비스가 그런 측면에서는 좀 매력적이라는 부분이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그냥 편하게 또 의견 주셔도 됩니다. 저는 그래서 콜라비의 그냥 장점은 사실 부분 기능만 따지면 대체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슬라이드에서도 리플레이스라고 해서 표시가 돼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원페이지 협업 툴 그냥 원페이지라는 그 노트라는 기능만 따졌을 때는 되게 대체물이 많은데 그냥 이 전체 워크플로우를 하나로 관리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콜라비가 거의 유일한 대안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여튼 지금의 각각의 이런 유용한 서비스도 있지만 원페이지에 대한 유용성 또 그리고 실제 본인들이 지금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쓰는 게 더 유용한 건지 결국 이런 툴 쓰는 게 새로운 걸 써서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내 시간이나 내가 업무를 빨리 해서 내 시간을 갖고 또 편해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오늘 이 자리에 또 유료를 또 신청하시고 오신 분들도 있고 벌써 이 정도면 벌써부터 뭔가 한 발짝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박수를 드리고 싶고 저희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골프를 칠 때 초보자가 이걸 할 때 어떻게 보면
골프 채를 뭘 골라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풀세트를 하나 사는 경우도 있고 좀 쓰다 보면 퍼터는 이게 좋은데 드라이버는 이게 좋은데 하다 보니까 하면서 골라가지고 이렇게 각각의 사는 구매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을 하시면서 전체 풀 패키지 예를 들어서 MS 오피스를 다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이런 협업 툴 원페이지로 하나 하는 게 좋은데 그럼 이거는 콜라비를 쓰고 아니면 또 협업 메신저는 또뭐 슬랙을 쓰고 또 아니면 문서 아니면 또 화상에 있는 또 줌을 쓰고 이런 식의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쓴다고 하면은 조합을 하면은 좀 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자기만의 이런 걸 만들어서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또 이게 영원한 게 아니라 또 계속 튜닝을 해야겠죠. 맞춰서 이렇게 강의 듣고 얘기 들으면서 또 비교해 보면서 그래야지 본인의 이제 이런 스킬업 되는 부분들 저희가 하는 이런 취지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실제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노션 저거 좋은 것 같은데 이 기능들을 배우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또 유튜브 동영상이나 글도 많이 있지만 막상 그거 따라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기능들을 배우면서 옆에 써보면 좋을지 그런 거 팁도 하나 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전시님한테 좀 사사를 받으면 우리 또 딱 가르쳐 주셔서 딱 하면 좋겠지만 팁이요? 예. 그러니까 노션 배우고 싶어. 좋은 것 같아. 근데 홈페이지 뭐 따라하기가 쉽지 않아. 그래갖고 어떤 식의 이제 이런 접근을 하면서 할 수 있을지 일단 페이스북에 거기 가입을 해야 될 것 같긴 하고요. 네, 페이스북에 가입을 하시고 그리고 요즘에는 그렇게 막 강의들이 활발하진 않아서 그렇게 막 오프라인으로 배울 수 있는 과정은 자주 일어나진 않는 것 같아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여는 것도 요즘에는 안 하고 있어서 그래서 온라인 상에서 많이 배워야 되는데 그래도 뭔가 꼭 이렇게 배우고 싶다 하시면 오프라인으로 배우고 싶으시면 그룹에서 소식을 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제가 기업 강의만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뭐 교육 플랫폼에서 불러도 강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소식들은 또 그룹에서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배우는 오프라인은 그렇게 배우고 아니면 뭐 혼자서 온라인으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이다 라고 하시면 유튜브도 괜찮고 역시 또 책 얘기가 안 나올 수밖에 안 나올 수 없어요. 네. 또 교보문고나 예스24 리디북스에도 있어요. 가시면 전 리디북스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책 같은 게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보는 책은 종이책으로 보면은 제 책 펼쳐뒀는데 따라하고 있으면은 책이 덮여서 보기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들은 전 이북으로 보는 걸 추천을 해서 리디북스 같은 데 가시면 뭐 업무와 일상을 정리하는 새로운 방법 노션 이런 책이 있으니 그걸 받으시면 좋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 아까 페이스북 그룹이랑 책 제목이 뭐라고요? 업무와 일상을 정리하는 새로운 방법 노션입니다. 업무와 일상을 정리하는 네, 새로운 방법 노션. 새로운 방법 노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페이스북의 그룹을 어떻게 검색하면 되죠? 페이스북에서 노션 치면 한국 사용자 그룹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노션 치면은? 네. 알겠습니다. 자, 아까 또 중요한 팁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사용법에 이런 것들 좋은데 책보다는 이북으로 해서 이북으로 하나 옆에 태블릿이나 옆에 놓고 이렇게 그걸 따라하면서 하면 되겠네요. 네, 그게 훨씬 더 빠를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한 또 팁이 있고요. 콜라비는 또 어떻게 또 배우면 또 빠르게 배울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요즘에 교육의 트렌드가 PBL이거든요. 이제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인데 결국은 콜라비로 뭔가 이슈 문서를 만들어보고 그걸로 조금 소소하게라도 혼자서 놀더라도 그걸로 할 일 지정해보고 일정 관리 해보고 이러다 보면 금방 느는 것 같아요. 사실 노션처럼 뭔가 광대한 그 학습할 거리들이 많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일단 한글화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되게 직관적으로 인터페이스가 돼 있어가지고 그냥 스스로 프로젝트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왜 느꼈냐면 그냥 그 아는 후배들 멘토링 해주는데 그걸 쓰는데도 후배들도 그냥 바로 위화감 없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한번 스스로 프로젝트를 도입해서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넣어서 해보시면 금방 배우실 거다. 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여름에 한글 버전 나오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럴 때 또 같이 하나가 되셨네요. 자, 이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걸 배울 때 위에서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해야 되는 경우 어쩔 수 없으니까 빨리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프로젝트 내가 정말 해야 될 게 있는데 요걸 가지고 해보겠다.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서 워크숍을 가든가 아니면은
뭐 간단한 이제 뭐 책 쓰기 예를 들어서 네. 약간 우리 책도 쓰는데 책 쓰기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 그거를 뭐 콜라비도 노션으로 이제 작업장을 하나 만들어 놓고 맞습니다. 거기에 자료를 넣고 또 필요한 것들을 연락하고 이런 식의 거를 해보면은 빨리 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개인이 공부하는 거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거는 이제 개인이 의지가 있으니까 그냥 가능한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사실 팀이나 아니면 조직은 그런 의지는 별로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그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도와달라고 하시면 아마 도와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콜라비 아주 든든한 또 우리 고객 번호를 주셨네요. 자, 지금 비엔킴 2020이 그 전시인 책 제목이 너무 멋지다고. 감사합니다. 구매하실 것 같은데요? 공동저자, 해범님이랑 공동저자입니다. 그렇군요. 예. 있으면 나중에 또 인테리어하고 어디 만나시면 또 만지시고 또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원파워맨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반복되는 업무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 기능도 있나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이후 지금 이 협업들을 하면서 또 많은 또 이 디지털 바뀌는 부분 안에 중요한 또 하나의 키워드가 자동화거든요. 반복되는 업무, 그러니까 로봇, 뭐 슬랙봇, 뭐 이렇게 이런 채팅봇 이렇게 해서 반복되는 것들을 응대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능인 것도 굉장히 또 유용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작업, 이 원페이지 서비스에서도 자동화 기능이 있는지 이 부분을 또 물어보네요. 노션? 이거 문서를 만들 때 자동화라 하면 제가 만들어둔 뭐 예를 들면 회의록 양식이나 프로젝트 관리 양식 이런 거를 자동화 시키는 도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건 템플릿 버튼이라고 있습니다.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제가 미리 만들어둔 양식을 쭉 만들어내는 기능인데 그렇게는 가능하고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노션에서 어떤 페이지에 버튼을 누르면 또 다른 페이지에서 내용이 변경된다 이런 식의 뭐 자동화 같은 경우는 노션에서는 아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콜라비는 어때요? 저도 자동화에 대해서는 되게 뭔가 본격적으로 고민을 해보진 않아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자동화적 기능이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아까 마찬가지로 말씀대로 그런 뭐 기존에 썼던 양식을 그대로 쓰는 것 등은 가능할 텐데 뭐 자세한 거는 아마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서 협업 도구에서 네. 자동화를 하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프로젝트 관리 도구라면 뭐 A라는 일정이 변경되면 B라는 일정에도 바뀌게 해줘 이렇게는 가능한데 프로젝트 관리 도구라면 문서 협업 도구에서 자동화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도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조금 더 의견을 더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놓쳤네요. 비엔킴 2010께서 아까 에버노트, 원노트 설명하면서 들었던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리소스 자료들의 DB 관리나 검색에 강한 것은 원노트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라고 했는데 DB 관리, 검색에 강한 게 원노트라는 검색은 에버노트죠. 에버노트가 검색은 에버노트죠. 네, 에버노트는 검색 못 이깁니다. PDF 내용까지 다 검색이 네. 돼요. PDF 네. 내용까지. PDF에 그리고 이미지에 있는 텍스트까지 검색이 되기 때문에 검색은 에버노트 못 이깁니다. 아무도 못 이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미지 쪽은 에버노트가 네, 강하다. 그리고 명령어 검색이라고 해가지고 뭐 며칠에 만들어졌는지 제목은 무엇인지 그리고 만든 사람은 누구인지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태그 노트북 이름 이렇게 엄청 세부적으로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색은 에버노트 못 이겨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하나 이런 거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보니까 그분이 여러 툴들을 또 많이 쓰시고 또 하는데 이 노션 처음에 이제 쓰게 된 계기가 있는지 또 콜라비를 쓰게 된 계기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걸 썼을 때 좋네 막상 도입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점이나 뭔가 그걸 가족함을 찾다가 답답하다가 이거 보고 괜찮다 하는 그때 걸 얘기해 주면은 여기 있는 분들이 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저는 혼자 밥 먹다가 그냥 홀리듯이 딱 한 문장 보고 업무 관리는 노션으로 합니다라는 한 문장 보고 들어가서 써봤는데 그냥 다 비슷한 툴이네 하다가 전 에버노트 6년을 썼다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에버노트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에버노트에서 불편했던 한 가지 기능이 있었는데 그걸 노션이 한 번에 해결해줘서 바로 노션으로 갈아탄 케이스입니다. 어떤?
이게 토글 리스트라는 기능인데 네. 에버노트는 내용이 길어지면 그냥 쭉 길어져요. 계속 스크롤을 쭉 내려야 돼요. 근데 노션에서는 토글 리스트라는 기능이 있어서 버튼을 한번 누르면 그 안에 내용을 넣어서 내용을 접었다가 펼쳤다가 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그 사례로 보여드린 페이지 중에 하나인데 내용을 접었다 펼쳤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내용만 보고 원하는 내용을 닫고 이렇게 페이지를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압축해서. 이 기능 하나 때문에 그 노트가 2,000개가 넘고 태그도 수십 개, 수백 개씩 분류해뒀던 에버노트를 버리고 다 여기로 넘어왔습니다. 와, 맞습니다. 진짜 보니까 한 문서가 길어지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뭐 구글 문서 같은 경우도 로딩하는데 또 이미지가 많아도 한참 걸리거든요. 검색해도 그러고. 근데 그거를 아까 한 것처럼 이제 숨기기 기능처럼 이렇게 딱 클릭하면 보일 수 있게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유용한 기능이네요. 넘어오고 나니까 데이터베이스 기능도 있고 웹클리퍼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생기고 나서 점점점 좋아지게 된 거죠. 제가 갑자기 궁금한 건데 옮기기에는 큰 무리는 없으셨어요? 네, 노션에서 에버노트에서 임포트하는 기능을 자체적으로 지원해줘요. 그래서 제 노트 2,000개도 다 한 번에 들어왔습니다. 저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기존에 이제 쓰던 게 있는데 블로그든지 어디 있는 거를 한 번에 올릴 때 말씀하신 것처럼 임포트 기능으로 해서 그냥 한 번에 옮기면은 자동으로 쭉 분류가 되나요? 분류까지는 아닌데 노트북별로 분류가 됩니다. 노트북별로 노트북별로 분류돼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요. 그래서 전혀 옮기는데 문제가 데이터베이스는 제가 옮겼네. 그냥 페이지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하나 만들어 둔 다음에 페이지를 그냥 쭉 드래그해서 드래그 앤 드롭 하면 화면이 꺼졌어요. 드래그 앤 드롭 하면 그 페이지가 테이블에 자동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 자료를 옮기는 것도 굉장히 수월하네요. 그게 편했고 자료 옮기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이 많이 있어요. 저는 지금 에버노트 쓰고 있는데 노션으로 옮길 수 있나? 원노트 쓰고 있는데 노션으로 옮길 수 있냐? 이런 옮기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본인이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면 혹시 막 노트가 2,000개씩 있는데 그거 다 진짜 다 보시는 건지 보통 안 보거든요. 그렇죠. 데이터를 사스 서비스는 대부분의 사스 서비스는 거기 안에 남아 있어요. 데이터가 삭제되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가 썼던 구축형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삭제하고 못 보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버 용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스는 그게 아니라서 용량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진짜 중요한 것들, 자주 보는 것들이 아니면 저는 굳이 옮길 필요가 없다고 설명을 좀 해드리는 편이에요. 그거를 노트 2,000개를 내가 매일매일 보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1초당 하나씩만 봐도 하루를 넘기는 양이에요. 절대 그걸 다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진짜 자주 쓰는 것들만 일단 옮겨놓고 쓰다가 좀 필요할 때는 다시 넘어가서 좀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고 앱을 전환하는데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버노트에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으니까 나중에 필요할 때 접속해서 보시면 돼요. 맞습니다. 엄밀히 생각해 보면은 이제 1년 지나서 1년 동안 보지 않는 문서나 앱들 서비스들을 보면 필요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이에요. 저도 이거 배워가네요 오늘. 데이터를 옮기는 건 보통 자기 욕심이에요. 저는 뭐 책을 쓰거나 강의를 하기 때문에 2,000개를 넘겨보긴 했지만 실제로 그 2,000개 넘은 거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어요. 뭐 계정 관리할 때 들어갔거나 뭐 여권이나 해외 영어 주소 이런 거 할 때 1년에 한 번 정도 들어가지 나머지 1997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이제 좋은 정보가 있으면 일단 킵해두고 하는데 맞아요. 나중에 그런 것들이 쌓이면 이제 뭘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맞아요. 검색 그나마 잘 키워드별로 해놓으면 검색할 때도 나오긴 하지만 좀 1년이 넘어서까지는 이제 없다고 하면은 저한테 유용한 게 아닌 거고 또 새로운 게 나오고 또 정말 필요하면 또 찾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일단 이런 자료 정리 또 글로 하는 것들이 제가 항상 일상화되는데 이 홈페이지 툴들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BNT님께서 오늘 이 강의 마치면 노션과 콜라비를 모두 깔아서 당장 시도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짱이라고. 감사합니다. 지금 1회차부터 이렇게 해서 이런 반응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럼 앞에 차 분들이 좀 어떻게 되는 건지. 네, 앞에 차 분들은 이 영상을 안 보시면.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주요 내용들 너무 설명을 또 핵심적인 것들을 잘 해서 다 했고요. 자, 지금 이제 제가 간단히 공지하고 마지막 마무리 얘기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디지털 스킬업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이제 소개를 하고 하면서 실제 활용 팁들 그리고 이거를
바로 이제 더 잘 쓰거나 어떻게 더 활용하면 좋을지 중심으로 좀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질문들 이렇게 답변도 하지만 또 끝나고 나서 다시 또 기억이 다 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또 내 걸로 이 어떻게 보면은 이 몸에 안착되고 내 거 하는 데는 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기 영상은 제가 다음 주 중에 이 영상들을 이제 컨벤션 클럽에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준비가 되면 아마 알려드릴 텐데요. 그때 영상이나 자료를 보시면서 한 번 더 리마인드 하시고 그다음에 한번 여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필요한 앱부터 서비스부터 가입을 해서 하나씩 해보고 또 모르면은 또 영상도 보시고 또 여기 있는 전문가분들한테 요청도 하시고 그래서 하면은 정말로 이제 올해 이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하시는 일들을 좀 더 빨리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도 있고 또 지금 월요일부터 계속 들어오신 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또 이런 내용들을 잘 설명해 주셔서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은 또 마지막으로 이제 그룹웨어, 마이크로소프트와 G Suite 이 전체적인 이런 여러 가지 앱들을 갖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원페이지 이 서비스에 대해서 오늘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 하고 싶은 얘기나 또 오늘 들으시는 분한테 좀 유용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하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오늘 네. 적극적으로 와주셨습니다. 네. 노션이 좀 궁금하다 하시면 페이스북 그룹에 가입하셔서 질문 남기시면 1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답변을 자세히 또는 친절하게 달아주시기 때문에 거기서 활동을 많이 가입해 주시면 되고 저희 이제 잔디 얘기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잔디는 아이패드 가로 세로 다 지원하고 가격도 월 5,000원으로 아주 저렴하고 무료 컨설팅, 교육 지원 다 진행하고 있으므로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깨알 또 우리 잔디에 대한 설명을 하셨네요. 자,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우리 네. 콜라보레이터. 사실 방금 잔디 설명해 주셨는데 저도 굉장히 이제 되게 호감을 갖고 있는 게요. 원래 처음에 제가 잔디를 했을 때 그 스레드 기능도 좀 빈약하고 아이패드 지원도 빈약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맨날 얘기했어요. 스레드 지원해달라, 아이패드 지원해달라 했는데 이제 업데이트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다 됐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처음에 사회자님께서 물어봤을 때 어떠한 계기로 이걸 처음 하게 됐냐 했을 때 제가 그때 답변을 못 드렸었는데 그 답변을 좀 드리면 원래 이제 잔디나 슬랙처럼 그게 커뮤니케이션 협업 툴을 쓰고 있다가 뭔가 변하는 숫자가 업데이트되는 형식의 위키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니즈가 있었고 요게 메신저랑 같이 한꺼번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있었어요. 사실 메신저를 다른 협업 툴하고 뭐 연결해서 쓸 수도 있는데 그냥 그거를 한 공간에서 다 해결하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어서 처음에 콜라비를 쓰게 됐고요. 아마 그런 니즈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되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홍보 하나 하면 저희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대로 42 서울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42 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영된 지가 거의 한 몇 년, 6년쯤 됐어요. 거의 6년쯤 됐는데 거기 졸업생들은 뭐 다 페이스북, 아마존, 뭐 애플 이런 되게 훌륭한 소프트웨어 회사들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똑같은 교육 과정을 공유하고 있고 연에 한 500명 정도 학생들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만약 소프트웨어 회사들, 기술 회사분들 계시면 네, 설문조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같이 또 이야기, 여러 협업적인 거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옆에 보면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또 강의 어떠셨는지 또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그걸 참고를 해서 제가 또 보완을 해서 또 부족한 부분 보완해서 이제 내일 또 교육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향후 또 원하시는 교육이나 또 수업 조치 있으면은 제가 남겨주시면 제가 그렇게 해드릴 거고 또 응답해 주신 분들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을 또 할 테니까 설문조사 꼭 잊지 마시고. 저희도 참여해도 되나요? 해도 됩니다. 설문조사 참여하겠습니다. 다 만족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실 건데 제가 확실히 보내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고 오늘 두 분이 실제 쓰는 경험도 얘기했지만 아까 또 소속된 회사가 이제 잔디 또 여기 이노베이션 에콜 42 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인데 이런 소프트웨어 서비스 회사에서 좋은 에콜 42 같은 경우는 또 모든 교육비가 다 무료더라고요. 네. 그만큼
확실하게 또 가르쳐주는 부분도 있고 또 그쪽에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사도 초기에는 지금 유저도 그렇고 서비스 점점 좋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다는 거는 지금 제가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내지는 이런 것들을 이제는 모르면은 배우지 않으면은 저희가 일을 하거나 컴퓨터 하는 좀 어려운 세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배워가는 게 여러분들 지금 앞으로 하시는 또 편하신 부분인 거고 여기서 두 군데에서 실제 가르치고 또 개발하시는 것들도 다 좀 성장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교육 참 잘 들어오셨고 또 이걸 배워서 또 활용하시고 이 협업 트레이닝 만큼 배우는 것도 같이 배우시면 좋습니다. 혼자 배우고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옆에 친한 사람보다 자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거 다 입력만 하면 돼. 너 편할 거야. 이렇게 네. 접근해서 하나씩 팬을 만드시면은 결국은 본인한테 돌아왔을 테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저희가 디지털 스킬 오늘 4일차 원 페이지 네, 홈페이지입니다. 노션과 콜라비 그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두 분의 전문가분들 시간 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